안녕하세요, 손인선입니다. 오늘은 라이트닝 플랫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많이 사용될 예정인 라이트닝 플로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라이트닝 플로우는 굉장히 많은 피처를 가지고 있고요. 향후에 굉장히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도 이 분야가 넓고 저희가 소개해 드려야 될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짧게 샵1이라고 되어 있듯이 첫 번째 간략한 소개와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워크플로우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사용해서 뭔가 자동화를 하고 그다음에 원활하게 프로세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진 않죠. 먼저 이제 이런 걸 하려면 데이터 시스템을 통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로직을 또 빌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프로세스에 맞는 UI라든가 UX 혹은 뭐 스크린 같은 작업들도 해야 됩니다. 이런 작업을 마친 다음에 모든 접점에 이런 UX 같은 걸 다 넣어줘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길은 굉장히 사실 어렵고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코딩 작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멕스, 우리 그 크레딧 카드죠. 아멕스 카드에서 신규 카드 신청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어떻게 카드를 만들려면 뭐 프로세스가 4개 정도로 처음에 카드 오더를 이니시에이트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카드를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멤버 같은 걸 추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 실제 신먼트, 그러니까 넘겨주는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가야 되는데, 이런 과정 중에 많은 고객분들이 그 트랜잭션을 포기를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고객의 경험을 연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시켜 드리는 게 이 라이트닝 플로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라이트닝 플로우는 선언적으로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딩을 하지 않고 컨피규레이션 혹은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전에 워크플로우라고 알려져 있던 그런 플로우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한번 만들어 놓은 플로우 컴포넌트들은 재사용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 경험에 이런 프로세서들을 추가하실 수 있고요. 또한 모든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익스체인지라고 세일즈포스에 그 ISV 파트너들이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올리는데,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플로우들도 만들어서 많이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로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서 필요한 플로우들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우코드 플랫폼을 뭐 직원들의 경험을 위해서 빠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코딩이 아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또 디지털화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단 몇 분 만에 손쉽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하실 수 있는 단계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앱 익스체인지 같은 걸 통해서 사전에 많이 구축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뭐 컴포넌트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로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세서 빌더 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이름의 명칭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플로우 디자이너입니다. 뭐 빌더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뭐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다거나 어떤 데이터가 새로 들어왔다거나 이런 어떤 레코드, 오브젝트 이런 거에, 아니면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하는 형태로 쉽게 만드실 수 있는 모양이고요. 다만 조금 취할 수 있는 게, 어떤 하나의 요건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짧은 프로세스를 만드실 수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플로우 디자이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BPM 같은 걸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워크플로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뭐 데이터를 뭐 변경이 된 걸 확인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서 플랫폼 이벤트 같은 거에서 어떤 새로운 기능, 데이터가 들어와서 그 이벤트를 서브스크라이브 한다던가 해서 시작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데이터의 값에 따라서 뭐 if된 형식으로 해서 어디로 점프를 한다거나, 어떤 경우가 되면 다시 끝내게 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로우를 실행하는 방법은 퀵 액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액션들, 그런 퀵 액션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 클라우드에서도 이 플로우를 컴포넌트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서비스 클라우드에 보시면 밑에 유틸리티 바 같은 거 있잖아요. 유틸리티 바에서도 플로우를 바로 쉽게 인보크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CTI, 이것도 역시 서비스 쪽이 되겠죠. CTI 쪽에서 어떤 콜이 들어오거나 했을 때 이런 플로우를 인보크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디드 액션이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 형태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스트 액션이라서 이건 아인슈타인 쪽인데요. 이런 경우에 이런 베스트 액션에 가실 수 있는 내용으로 할 수 있다라는 레커멘데이션 같은 걸 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는 여러 가지 버전을 태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워크플로우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가 시간이 갈수록 다음 버전, 약간의 기능이 추가된 거다 할 때 이제 버전 업이 되는데요. 이런 버전인 기능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버전 중에 내가 원하는 버전만 액티베이션 해서 그 플로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역시 제공합니다. 오늘 데모는 컨택에다가 새로운 데이터, 컨택 정보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데모 시나리오는 컨택 스크린을 하나 만들 거예요. 컨택 스크린에다가 제 이름과 어카운트를 넣고요. 이렇게 넣게 되면 이게 이제 실제 이런 워크플로우를 타면서 새로운 정보면은 새롭게 레코드, 컨택 데이터를 만들고요. 기존에 동일한 정보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데모를 구현해 보았습니다. 실제 이 데모는 트레일헤드에 있는 내용이고요. 트레일헤드에서도 동일한 플로우를 보시고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 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필레이션에서 스크린 플로우 쪽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인풋을 스크린에서 받을 거니까요. 스크린 컴포넌트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놨고요. 이 스크린에 대한 새로운 이름을 하나 정했습니다. 컨택 인포라고 있고요. 보시듯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하시고 되어 있고, 전체 플로우에 대해서 new 컨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습니다. BPM이라든가 워크플로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베리어블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컨택에 대한 정보를 레코드로, 우리가 실제 컨택이라는 오퍼튜니티가 있잖아요. 그 레코드로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넣는 이런 컴포넌트를 추가를 했고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first name하고 last name만 넣을 거예요. 그래서 first name하고 last name이 제가 방금 만들었던 베리어블 있잖아요. 그 컨택 베리어블 레코드에다가 입력을 할 거고요. 실제 저장한 다음 이거를 뒤로 전달하기 위해서 매뉴얼하게 역시 first name과 last name을 매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이브를 해 보았고요. 자주 세이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또 변수를 하나 만들 건데, 이건 뭐냐면 어카운트 리스트를 불러오기 위해서예요. 컨택에는 어카운트가 포함이 되어야 되니까 기존에 존재하는 어카운트 리스트를 다 불러와서 이렇게 픽리스트 메뉴로 보여줄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가지고 매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가 이제 필드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컨택에 있는 어카운트 아이디하고 매핑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방금 베리어블을 만들었으니까 실제 픽 리스트를 넣고요. 그 픽 리스트에는 아까 제가 만들었던 그 픽 리스트 베리어블을 설정을 할 겁니다. 네,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카운트의 내용, 그 오브젝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토글인데요. 업데이트 할 거냐 안 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컨택 정보가 있다면 그거를 업데이트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런 걸 선택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토글키입니다. 그러니까 플로우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역시 데모 형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업데이트라고 라벨을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true, false 이런 식으로 해서 없으면 새롭게 만들고, 있어도 새롭게 만들고,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고, 없으면 새롭게 만드는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코드를 불러와야겠죠.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컨택에 있는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제가 컨택에 제 이름을 넣을 거예요. 그 이름이 실제 컨택 오브젝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체크할 수 있는
레코드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웨어 조건 같은 거죠. 이 이름을 넣어서 이걸로 쿼리를 하는 거예요. 쿼리를 해서 그 데이터가 없으면 아니면 있으면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ifthen 같은 거를 이렇게 다 워크플로우로 그리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 결과를 받았잖아요. 레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업데이트 혹은 create를 이렇게 ifthen decision이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토글이 켜져 있고 true죠. true이고 그리고 앞서 찾았던 그 쿼리에서 실제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있을 경우에 내가 넣었던 이름과 동일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업데이트를 한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적인 디폴트의 경우에는 그냥 크리에이트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ifthen에 이 컨디션은 여러 개 넣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새롭게 레코드를 만들어야죠. 제가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그게 다 들어있는 이 컨택이라는 레코드를 가지고 실제 크리에이션 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가 있어야 되겠죠.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컨택 아이디를 가지고 그 컨택 아이디를 포함을 하는 내용으로 실제 베리어블을 일단 설정을 하고요. 그 베리어블을 설정한 다음에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때 일단 업데이트 하기 전에 이 컨택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택 아이디를 일단 베리어블로 매핑을 해주고요. 그래야지 업데이트 할 때 웨어 조건 같은 거죠. 업데이트 할 때 웨어에 이 매핑 뭐 제 이름이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어카운트 아이디 같은 거 있을 때 거기에 업데이트를 해라 라고 포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해보면 업데이트 할 때 업데이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필드에다가 업데이트라는 걸 포함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을 해봤습니다. 전체 이제 워크플로우 생성하는 작업은 끝났고요. 이걸 약간 좀 이렇게 뭐 보기 좋으시게 변경을 해봤고요. 이제 실제 어카운트 이 엣지 커뮤니케이션스의 컨택이 현재는 2개만 있는 걸 확인하고 제가 디버그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넣고요. 인선, 손 넣고요. 그다음 어카운트는 엣지 커뮤니케이션스를 선택을 하고요. 이제 토글을 해준 거죠. 그래서 넥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 컨택으로 되어 있으면서 어카운트는 엣지 커뮤니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똑같이 인선 손을 넣고요. 엣지 커뮤니케이션을 선택한 다음에 토글을 하고 넥스트를 하게 되면 이제 이미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된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면 리프레시 한번 해봐야겠죠. 리프레시를 해보면 이 타이틀에 보면 업데이티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플로우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로우 코드로 가는 시대에서 코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플로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로우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